드립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민주당이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탈당이었다며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고요. 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수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을 의결했죠. 먼저 현재 심정 어떻습니까? 특별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아, 네. 자연스럽게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시간이 왔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국힘의 선동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국힘이 원래 제가 안건 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했던 정치적 합의가 있었는데 네. 이 합의는 정치의 시간이었거든요. 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고요. 먼저 네.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됐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네. 당무위원회 의결 없이도 바로 승인이 된 건가요? 복당이 된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제부터 민주당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직접 복당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당에서 복당을 허용한 건지 궁금한데요. 당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당이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복당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비리나 다른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당의 노선, 당의 가치, 당의 그 합의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를테면 정치 기획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기획에 어울리는 방식은 당이 다시 복귀해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사실은 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동안에 마음고생은 없으셨나요? 마음고생이 꽤 있었죠. 왜냐하면 되게 사실과 다른 얘기, 제가 아까 선동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치적인 합의나 논의가 아니라 또는 정상적인 비판이 아니라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뒤집어 씌우는 그걸 이제 그 국힘이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뒤집어 씌웠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디 가면 그런 꼬리표를 붙었잖아요. 그런 꼬리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좀 스트레스가 심했죠. 네. 몸이 이렇게 반응할 만큼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네. 어제가 민주당이 복당하고 등원한 첫날이었는데 네. 당에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저는 아직 당 회의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네. 어제 이제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네. 그 특검법 둘이 그러니까 50억 클럽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둘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180석이 필요하거든요. 180표가 네.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려면 당이 일치 단결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회의장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인사를 하고 반응을 하고 이러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싶을 만큼 조심스러워서 의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 보니까 하나는 183명 참여해서 183표가 나왔고 또 하나는 183명이 참여해서 182표가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182, 50억 클럽 특검은 183. 그래서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찬성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탈당을 네. 하셨는데요. 예. 그동안 선동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탈당을 예. 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그 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탈당을 하게 된 건 정확하게 제가 그 당시에 페북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정말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직접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기소권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의 당론이 있었는데 그걸 국힘이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 흔히 강행 처리라고 하죠. 합의가 안 되니까. 계속 합의를 해도 합의가 안 되니까 뭐 오랫동안 합의를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합의를 해야 되는. 제가 이제 탈당을 한 건 그런 상황이 오면 혹시 제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탈당을 한다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탈당을 하니까 국힘이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탈당하고 이틀 뒤에 작년 4월 20일에 탈당을 했는데 22일에 합의문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 헌정사에서 중요한 잘된 합의라고 하는 합의문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까지 갔으면 제가 뭐 안건 조정에 들어가고 또 거기 가서 뭐 소란스럽게 되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을 텐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파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한 거죠, 합의를. 저는 그거를 반정치라고 표현합니다. 정치를 파괴했다는 그런 뜻으로요. 네. 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를 지켜야죠.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습니다. 파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강행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성립했고 그래서 당시에 안건조정위원으로서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저를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고요. 뭐 탈당을 하기 전에 당과 협의를 했느니 뭐 당에서 사전에 이렇게 하자고 계획을 세웠느니 그런 거는 정말 사실과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위장탈당이란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저희는 정치적인 기획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표를 노선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탈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탈당의 이 안건 조정위까지 가게 된 그 과정에는 국민의힘의 정치에 대한 배신, 합의에 대한 파기 이게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 탈당 문제와 이후에 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꾸 탈당 문제를 문제 삼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문에도 제 탈당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저에 대한 그 탈당을 위장이니 뭐 꼼수니 이런 말 자체가 네. 헌재 결정문 100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겁니다. 예. 뭐 하지만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법안 심의 표결권을 일부 침해했다. 뭐 이런 예.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형식 논리로 보면 정치의 논리가 아니고 법의 형식 논리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해했다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보면 시간이 짧았고 그다음에 제가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관점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헌재 판결이 5대4로 났는데 내분하고 내분은 명확하게 다른 판단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제 행위가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내분은.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제 행위가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그러니까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그 이선미 그 대법관의 판단을 보면,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보면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냥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요. 청구인들, 그러니까 국힘 쪽이죠. 이 사건 조정위원회 의결 과정과 4차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서 심의 표결권을 침해받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이것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이 판단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법도 이제 무효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위법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정치의 영역을 침범할 만큼은 아니었다. 정치 영역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 탈당은 정치 영역이었고 그리고 안건 조정위도 정치를 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국회의 자기 정치 형성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형식 논리를만 가지고 보면 뭐 위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치적인 흐름, 정치적인 지향을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형식 논리마저도 지키지 않아서 소란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 감산 페널티를 면제해주기 위한 조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뜬금없는데요. 네. 제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거나 당에 반하는 당에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탈당한 게 아닌데 왜 저한테 감산 페널티를 줘야 되죠? 그건 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일 겁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의지에 반하는 거죠. 그거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 제 복당은 사실은 당 입장에서 보면 하도 이제 위장탈당이라고 하는 그 선동의 언어가 난무하니까 그걸 피하려고 제 복당을 미뤄온 것이지, 제가 복당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미뤄온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감산 페널티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걸 정치공학적인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돈봉투 네. 의혹으로 이제 여론이 좋지 않은데요. 이번 복당 결정으로 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을 향한 비판이 당내 분열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내 이미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당의 정체성에 적합한 그런 그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돈봉투 사건하고 제 복당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네, 오늘 시간 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